여기서 기다릴게요. 설치 다 하셨나요? 버프 스위트도 프록시 도구예요. 한번 일단 PPT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버프 스위트를 설치할 건데 여러분들 JDK가 1.8대 일 거예요. 그죠? 1.8대. 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 프로그램 폴더 올라온 거 보니까 1.8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1.8대로 알고 있고 1.8대면 돌아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츠 스위거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해야 되고 프로페셔널 돈을 내고 씁니다. 저희가 이제 그 프로덕트를 출시할 때 보통 품질 보증팀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러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를 들어 1초에 몇십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아톰? 로드런너 같은 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도 하지만은 버프 스위트 같은 걸로 이제 약간 인트로더 테스트를 하는데 침투 테스트. 네, 침투 테스트라고 특정 엔드포인트로 서비스를 찔렀을 때 필요 없는 정보가 튀어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해킹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거든요. 그런 거 검사할 때 걔는 이제 프로페셔널로 들고 또 들어오죠. 네, 버프 스위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트도 매뉴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는 거기까지는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일단은 개발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개발이나 테스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버프 스위트. 그다음에 이 도구 말고도 뭐 솜UI라고 있어요. 솜UI. 그건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도구인데 솜UI도 이제 로드 테스트, 약간 로드 런너에서 하는 로드 테스트도 가능해요. 솜UI도. 그러면서 버프 스위트,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가르치고. 근데 각각 도구마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일단 아까 본 피들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내 중간에 그 패킷을 들여다보는 예, 그냥 간편하게 들여다보고 뭔가 통계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능은 가볍게 쓰기엔 피들러가 제일 좋고요. 버프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버프 스위트는 프록시도다. 프록시가 뭐예요? 대리자라는 뜻이잖아요. 대리자. 뭐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록시라는 게 내가 뭐 크롬에서 요청하든 어디서 요청하든 간에 서버에서 뭔가 리퀘스트해서 리스폰스 받을 때 중간에 나를 대신해서 프록시가 대신 서버에 요청을 해서 그 응답을 받아서 먼저 본 다음에 그걸 나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중간 상인이 끼는 거예요. 직거래하고 있는데 중간에 뭔가 껴서 나는 그 프록시한테만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프록시가 대신 갔다 와서 리스폰스를 한 번 더 전달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프록시는 내가 준 데이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다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피들러랑 똑같이. 예, 중간에 끼어서 다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 지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래서 설정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다 크롬 쓰시나요? 크롬? 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자, 이 상태에서 너 프로젝트 뭘로 할 거냐? 그죠? 뭘로 할 거냐? 근데 이제 현재는 오픈 프로젝트가 없고, 그죠? 그냥 여기서 템포럴 프로젝트에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넥스트 누릅니다. 그냥. 예. 그리고 그냥 스타트 버프 누릅니다. 스타트 버프. 네. 일단은 교환에도 있는데 일단은 세팅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어요. 대시보드, 타겟, 프록시, 인트로더, 리피터, 시퀀서, 디코더, 컴페러터, 컴페러 그 텐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타겟 탭, 프록시 탭, 그다음에 인트로더, 리피터 탭 여기 4개까지 주로 쓰고 나머지는 거의 전문가 기능이에요. 그래서 타겟 탭 말고 프록시 탭을 한번 가보자. 프록시 탭 설정을 위해서. 자, 프록시 탭을 들어갔다면 밑에 인터셉트, 히스토리, 웹소켓, 뭐 옵션이 있어요. 근데 옵션 한번 가보면 옵션 클릭.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로컬호스트 8080 포트가 프록시 포트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프록시 서버를 내부적으로 하나 띄우는 거예요. 얘도 서버예요. 예, 프록시가 서버예요. 내가 네이버닷컴에 요청하던 거를 프록시 중간에 가로채서 프록시 서버에 요청해서 프록시 서버가 다시 네이버닷컴에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랑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얘도 프록시가 서버라는 거죠, 사실은. 예, 서버예요. 서버가 하나 더 끼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얘도 서버에서 사용할 포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8080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에디트해서 수정도 할 수 있고, 그죠?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8080이니까 로컬호스트 8080을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패턴을 잡아서 볼 거냐. 이게 정규 표현식으로 돼 있죠, 정규 표현식. 근데 웬만하면 안 건드려도 돼요. 웬만하면. 근데 내가 뭐 특정 컨텐츠를 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여기다 설정해주면은
그걸 빼주든가, 그것만 보든가,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들 건 현재 없고요. 나머지 매뉴얼 보시면 되고, 매뉴얼은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 매뉴얼도 되게 두꺼워요. 공부해야 돼요. 네. 일단은 저희가 볼 거는 일단은 요거 로컬호스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크롬을 제가 띄워서 크롬을 한번 띄워. 크롬이 자 크롬에 이제 새 탭이 아니라 이제 일단은 이쪽에 오른쪽에 점점점에서 그 부가 기능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서 설정이라는 메뉴입니다. 설정. 설정을 갑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쭉 밑으로 내려서 고급. 제일 밑에 고급이라고 있잖아요. 고급 클릭하면은 조금 더 열립니다.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려와. 제일 밑으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컴퓨터 프록시 설정 열기라고 있어요. 컴퓨터 프록시 설정 열기. 이거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프록시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이렇게 떠요. 뜹니다. 이 상태에서 프록시 서버 사용할 킴, 그 포트랑 IP를 버프 스위트에 있는 IP랑 포트로 똑같이 맞춥니다. 127.0.0.1에 포트 8080으로 맞춥니다. 네. 이것만 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장. 네. 이때부터는 뭐냐? 이때부터는 내가 예를 들어 크롬을 다시 띄워볼게요. 이 상태에서 확실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띄워서 내가 열면은 이때부터는 버프 스위트가 중간에 인터셉트를 합니다. 자, 버프 스위트 어디 있죠? 버프 스위트. 네. 자, 이 상태에서 프록시 탭이 있었죠? 여기 인터셉트 존에 지금 여러분이 탭을 가보시면 인터셉트 이즈 온에 불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리퀘스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세우는 거야. 내가 세워서 보겠다. 내가 이거를 검문해서 내가 통과를 시켜야지 리퀘스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 내보내려면 forward를 눌러주시면 나갑니다. 다시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다음 점 넷이라 쳤어요. 치면 얘가 리퀘스트가 안 나가요. 왜냐? 버퍼스트 깜빡깜빡거리죠. 얘가 지금 잡고 있어요. 이 패킷이 서버로 지금 나가는데 너 허용할 거야? 라고 물어요. 드롭하면 이 패킷을 버려버려요. 포워드 하면 서버로 전달. 그죠? 전달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두 번 누르니까 뒤에서 다음 점 넷으로 가려는 시도를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타겟에 보시면은 이 타겟이 아까 피들러에서 본 내용하고 똑같아요. 왼쪽이 내가 주고받았던 내용이고요. 왼쪽이. 요걸 이제 상세 클릭하면은 요 안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HTTPS 사이트가 안 열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 일단 요거 무시해 볼게요. 고급 누르고요. 안전하지 않음으로 이동. 일단 강제로 가봅니다.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강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지금 인터셉트 걸렸기 때문에 인터셉트를 풀어줄게요. 인터셉트 탭에 가서 인터셉트 이제 오늘 풉니다. 이렇게. 풀면은 인터셉트가 안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요. 이제는.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번 눌러주면은 그냥 두세 번 눌러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열려요.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죠? 인터셉트를 풀어주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근데 인터셉트를 걸면은 리퀘스트를 중간에 얘가 잡아서 일단 보여주고 검문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인터셉트를 꺼놓는 게 나을 거예요. 좀 편하게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보였다 이거죠. 그죠? 이걸 열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아까 스파이더라는 기능도 있고요. 이 사이트를 이제 URL 따서 재비적으로 탐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누르면 서버에서 해킹으로 의심해요. 짧은 시간에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것만 일단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HTTP 사이트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왜 그러죠? 얘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빨리 나가죠? 좀 빠릅니다. 평소보다 많이 빠른 것 같죠, 그죠? 자, 여러분들의 브라우저가 여기 있고요. 이거 B라고 할게요. 얘가 프록시도 보니까 버프 스위트라고 할게요. 버프 스위트. 얘가 다음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제 버프 스위트가 없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통신해? HTTPS요. 그죠? 지난번에 배웠죠. 이렇게 요청하면은 그죠? 얘가 뭔가를 주죠. 그죠? 그럼 얘가 인증서를 풀죠. 풀어서 공개 키를 얻어낸 다음에 그죠? 그 공개 키로 나의 어떤 그 대칭 키를 만들어서
보내서 암호화를 보내서 그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통신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중간에 꼈어요. 버프 스위트 이 상황에서. 그죠? 얘가 중간에 그 대리를 한다며. 얘가 요청을 하면은 얘가 다음 점 내에서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얘가 받은 거예요. 중간에 껴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얘한테 보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줄 때 위에서 일어난 작업이 일어나요. 인증서 풀고 뭔가 대칭이 왔다 갔다 돼요. 이 둘 간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요 둘 간에. 예. 브라우저랑 버프 스위트 간에 문제가 생겨요. 예. 왜냐, 이 둘 간에도 내가 HTTPS를 해야 되는데 인증서가 없어요. 이 브라우저에 버프 스위트 인증서가 없어요. 버프 스위트 인증서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경고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증서, 버프 스위트 인증서를 발급해서 브라우저에 싣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소트 인증서나 베리사인이나 그죠? 코모드 인증서는 브라우저에 자동으로 박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사설 인증서는 우리가 수동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죠? HTTPS로 우리가 패킷을 캡처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버프 스위트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얘가 왜 이러지? 자, 잠깐만요. 야, 나와라. 자, 버프 스위트를 가서요. 일단은 교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환 보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 교환에 이게 여기였고요. 제가 제일 뒤에 놔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끝에서 가르쳤거든요. 이거를 중간에 건너뛰었다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개발하는 그죠? 개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여기 보면은 자, 프록시 탭의 옵션즈 아까 이제 프록시 정보 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익스포트 그 서티피케이트 어소리티인가? 네, 어센티케이션인가 있어요. 여기서 인증서를 익스포트한 다음에 이 익스포트한 거를 어디 뭐 로컬 그 디렉토리 저장을 하겠죠, 그죠?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크롬 이건 이제 I 기준이고 크롬에서 인증서를 임포트를 할 거예요. 어디다가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기관에 그냥 넣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떠요, 그죠? 안 뜹니다. 자,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트를 열어서 자 어디로 갔나? 프록시 탭으로 먼저 가서 옵션즈 열고요. 옆에 보면 이제 IP랑 포트가 있고 그 밑에 임포트 익스포트 CX 서티피케이트 있죠, 그죠? 이거 클릭합니다. 예. 여러분 구글링에도 나와요. 구글링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익스포트 할 거니까, 그죠? 익스포트 하는 건데 이제 맨 위에 있는 거, 예. 그죠? 인증서를 익스포트 할 거다, 그죠? 그래서 넥스트 누르고요. 자, 여기서 실제로 나갈 파일 이름 정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름을 뭐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 이제 교환에 있는 거 BSCA인데 뭐 예를 들어 A 뭐 버프 스위트 뭐 CA 뭐 01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예. 아무 이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 세이브 누릅니다. 그리고 넥스트 눌러요. 클로즈해요. 그럼 익스포트 된 거예요. 그죠? 해당 폴더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이 상태에서 다시 크롬을 여시고요. 크롬을 여시고 자, 인증서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인증서는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설정 및 보안이라고 있어요. 섹션에. 개인정보 및 보안에서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인증서 관리가 제일 밑에 있죠. 그죠? 여기. 요걸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면은 요 팝업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서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가져오기. 네. 대화 상자에 가져오기. 그래서 가져오기를 누르고요. 그래서 아까 익스포트한 파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확장자가 우리는 DER 포맷으로 했는데 얘는 이제 확장자가 CRT를 찾는데 일단 모든 파일로 돌려놓고요. 모든 파일. 그리고 방금 전에 익스포트한 이 파일을 열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어디 저장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개인용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에 넣으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그죠?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그죠? 자, 확인. 그리고 타사 아닌데?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그죠? 다음. 마침. 예. 이러면 이제 팝업창이 뜨죠? 예, 이해하면 됩니다. 설치고요. 이게 됐고, 닫기. 그리고 크롬을 다시 띄웁니다. 이게 새로운 탭을 띄우거나 크롬을 다시 띄울 때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 넷으로 바로 갑니다. 주의 요하면 뜨지만 아까 같은 그 경고창은 안 뜨죠. 그죠? 예. 네이버 한번 가볼게요. 새로 띄워서 해야 되나? 예.
그죠? HTTPS인데 문제가 없죠, 그죠? 예. 주요함.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주요함 클릭을 하면은 인증서 나오죠? 포트 C가 C랑 나오죠. 방금 말고 방금, 그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HTTPS도 중간에 관여를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타겟 한번 보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죠, 그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일단 녹화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사용법이니까 금방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전체 있는 걸 한번 지워볼게요. 예, 좀 지저분하니까. delete selected items. 예, yes. 리무브 누르시면 안 돼요. 리무브 누르면은 이 스코프에서 빠져요. 이거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이트 안 보겠다. 예, 타겟팅 안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딜리트를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제로 파이낸스로 한번 볼게요. 파이낸스 네이버닷컴. 자, 여기 들어가서 삼성전자 쳐볼게요. 이게 교환에 있어요. 삼성전자 005530이라는 이제 코드를 가졌는데 쳤어요. 그죠? 이게 이제 포트 수익을 잡혔을 거예요. 그죠? 파이낸스 네이버닷컴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파이낸스 네이버닷컴을 인트로더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낸스 네이버. 자, 파이낸스 네이버닷컴 클릭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볼까요? 요 코드 보시나요? 개빵식으로 코드 005930 들어가 있죠. 그죠? 이 코드를 우리가 자동으로 바꿔가면서 사이트에다 리퀘스트 날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05530이 있는 그 주소에다가 클릭을 하고 우 버튼 클릭을 해서 이거를 인트로더로 보내볼게요. 인트로더. 그럼 인트로더 탭이 색깔이 변하죠. 글자색이. 잠깐만, 인트로더 하면 이게 켜나?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포지션. 오케이. 자,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해킹 시도로 오해를 받아요. 자, 인트로로 보내놓고 포지션을 보니까 이게 이제 블락이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달러로. 이게 변수 처리된 부분이에요. 예, 어디를 변수화해서 값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서 날릴 거냐 라는 부분인데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이걸 블럭 해제해 줍니다. 예, 이건 클리어 해주고요. 요거 하나만 변수로 잡아서 보내볼게요. 자, 그래서 페이로드를 한번 볼게요. 변수가 하나니까 페이로드도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숫자 값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죠? 숫자로 올려가면서 자동 요청을 해볼 거예요. 예, 근데 어디서부터 005930부터 10개만 날려볼게요. 005940까지 날리고요. 하나씩 증가하면 스텝을. 그 다음에 6개의 숫자고 6개의 숫자고 이거 누를 때마다 밑에 값이 변하죠.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은 없고요. 그죠? 민맥스 잠깐만 이것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죠. 예, 이그젠플로.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해놓고 스타트 어택 누르면요. 스타트 어택 누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돌리면서 10개가 나가요. 10개가 나갑니다. 그리고 랭스가 이렇게 왔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리스판스 탭에 렌더를 보면은 실제로 값을 가져와 왔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가져왔죠. 그죠? 좀 이상한데. 005930 뜻이었는데 없는 거 한번 볼게요. 없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렌더를 보면은 잠깐만요. 렌더를 보면은 없죠. 그죠? 이거는 00593이라는 종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랭스가 좀 큰 것들을 열어보면은 얘는 00593은 삼성전자 우량주죠. 그죠? 005940은 그죠? 얘는 NH투자증권이죠. 그죠? 이걸 이제 로로 보면은 얘가 200을 주고 그죠? 제대로 아는 것도 200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뭔가 값이 좀 틀리네. 컨텐트 랭스로 검사하면 되겠죠. 크롤링 할 때 그죠? 컨텐트 랭스가 이거 이상이면은 뭔가 종목이 존재하는 거고 그죠? 종목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 뭘 가져오면 될까요? 종목 코드가 어디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예. 컨텐트 여기를 접근해서 끄집어오면 되겠죠, 그죠? 만약 한다 그러면.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종목 코드 가져온 라이브러리는 많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딨냐? 여기 한번 볼게요. 주가 정보 조회를 해서 종목 코드
겟방식 주소로 되어 있는 부분에 코드는 해서 이제 키와 밸류를 들어가는 겟방식 주소에서 send to 얘는 리피터로 했네. 인트로도로 했는데 리피터는 딴 거죠. 예. 리피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트로부터 먼저 했네요. 예, 이거 스파이더는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스파이더 기능이 있나? 스파이더면 이제 제기적으로 모든 URL을 탐색을 하면서 쫙 가져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요청이 나가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예, 스파이더는 지금 쓰지 마시고요. 하려면 이제 학교에서 서버 띄워놓고 학교에서 실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학교 서버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드는 지금 설명한 거죠. 예, 인트로드 종목 코드에서 인트로드로 보내서 변수를 어디로 잡을 것인지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새로운 변수도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add 누르면 변수로 잡혀요. 그래서 변수 개수만큼 페이로드 셋에 잡히고요. 거기서 이제 from to 뭐 step wise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딕셔너리 어택도 됩니다. 예, 딕셔너리 어택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넘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게 어디 갔지? 캐릭터 프로버인가? 브루트 포서라고 있어. 브루트 포서. 예, 여기서 문자를 내가 더 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4개로 임의로 랜덤하게 조합해서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케이콘 페이지가 브루트 포스에 당한 거예요. 브루트 포스에. 특정 그 리퀘스트에 뭔가 리스폰스 튀어나온 거를 파이드를 통해서 알아냈겠죠. 그죠? 예, 탐색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응답을 넣었더니 뭔가 응답이 튀어나와. 요청을 넣었더니 응답이 튀어나와요. 부정적이든 뭐 긍정적이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바꿔가면서 때리면은 랜덤하게 때리면은 그때마다 개인정보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집한 게 KT 홈페이지 핵심 사태죠. 예, 단순히 이렇게 공격하면 돼요.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 주민번호다. 그럼 주민번호를 조합을 해서 돌릴 수도 있어요. 이게 브루토포서가 이런 식으로 랜덤 조합도 있지만은 사전에서 조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 이게 고급 기능이 있나? 아니면은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유로에. 예, 사전에서 그 단어를 가져와서 조합해서 때리는 기능도 있어요. 예,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예.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얘가 이제 인트로더 기능이고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변수를 하나만 넣어서 숫자로 형태로 6자리 넣어서 코드를 탐색하는 정도로 해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오늘 UTX 배웠잖아요. 블록체인에. 그죠? UTX를 우리가 개발할 때 인트로도 이렇게 때려볼 수가 있어요. 예, 인트로도. 얼마를 그죠? 누가 얼마를 누구한테 줬다라고 우리가 트랜잭션을 이렇게 여러 번 넣어봤잖아요 오늘 그죠? 근데 이거 변수가 누가 얼마를 누구한테 변수가 3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 때리면은 이 클러스터 밤인가요? 네, 클러스터 밤으로 때리면 될 거예요. 클러스터 밤으로 때리면은 서버가 뻗는지 안 뻗는지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브루트 포스로도 변수를 생성해 가지고 하나, 둘, 셋 그죠? 누가 얼마를 누구한테 그러니까 누가니까 여기는 문자를 들어가면 되겠죠. 문자를 조합해서 4글자로 만들어 놓고 얼마를 할 때는 1부터 100까지 해서 랜덤하게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누구한테도 이제 그 브루토포스를 해서 문자 자동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딱 때리면요. 딱 때리면 이런 식으로 막 갑니다. 서버에. 로그가 막 쌓여요. 근데 서버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딱 좋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여러분 서버에 어떤 가용량 설계할 때 보통 이제 그 ERP나 CRM 포털은 50TPS를 얘기합니다. 1초 50번의 트랜잭션을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걸 셋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돌려놓고 아까 예를 들어 내가 시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보통 그럴 때는 로드러너 쓰기도 하지만 피들러의 그 통계 잡아주는 그죠? 예, 시간을 집계해 주잖아요. 스태티스 탭에서 그죠? 시간을 보고 내가 그때 몇 개의 리퀘스트가 나갔고 몇 개의 리스폰스가 왔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 얘를 돌렸을 때 그죠? 잠깐 얘를 돌렸을 때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얘가 넘버였잖아요. 그죠? 넘버가 어디 있었어요? 그죠? 넘버. 그래서 스타트 어택 눌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커뮤니티 에디션은 느리게 나갈 거예요. 예. 네가 좀 빨리 쏘고 싶으면은 비싼 거 돈 주고 사라는 거죠. 예, 좀 느리죠. 그죠? 공격이. 그죠? 그죠? 상용도구 같은 거 1초에 일단은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리피터를 한번 볼게요. 리피터를 아까 설명 안 했군요. 제가. 그죠? 인트로더 말고 이제 타겟에 가서 이거를 이제 리피터로 보내요. 예, 리피터, send to 리피터 보내면은 이것도 유효한 기능이 있어요. 리피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아까 보냈던 거고, 그죠? 보낸 거에 이제 헤더 정보들이 있고, 파라미터라고 있어요. 파라미터. 그죠?
그죠? 이걸 한 번 더 보내버리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샌드 하면은 우리가 보냈던 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렌더링해서 또 볼 수도 있고. 그죠? 렌더링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 아까 봤더니 005940이 존재하더라. 그럼 여기서 바로 바꿔서 샌드 하면은 바로 보낼 수가 있고. 네, 이게 리피터예요. 그러니까 반복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리피터죠. 네, 이런 값들도 다 바꿔볼 수가 있고, 추가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값 추가도 해볼 수 있어요. 네. A라는 뭐 그에다가 밸류를 뭐 B라고 딕션 형태로 샌들 보냈을 때 얘가 어떻게 샌들 보냈을 때 어떻게 응답하는지 볼 수도 있죠. 근데 서버에서 가뿐히 무시를 해주니, 그죠? 저희가 보낸 거에 대해서. 해커들이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엉뚱한 값이나 문자를 보내서 얘가 반응을 해주면 좋아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근데 거기서 이제 구멍을 찾아 나가는. 개발자들 관점에서는 해킹한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파악을 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뭔가 크롤링 할 때, 그죠? 단초를 잡는 용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개발자들. 그죠? 이런 거 개발할 때도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예. 왜냐면 이렇게 안 해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거든요. 리퀘스트가 잠깐 몰렸을 때 그 예의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 이렇게 안 하면 예의 처리를 아예 고민을 안 하는데, 예의 처리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몰릴 때 대비해서 코드를 좀 로버스트하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했고요. 예. 맞네요. 이게 프로그램 끄면 여러분들 인터넷이 안 돼요. 예. 예. 뭐냐면, 자, 지금 수동으로 여러분 프록시 바꿨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자, 설정 탭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거 큰 얘기 안 할 뻔했네. 그죠? 질문 잘해 주셨어요. 고급 탭에 가서 아까 프록시 설정했잖아요. 그죠? 프록시 설정했잖아요. 그죠? 요거 지금 버프 스위트를 끄면요. 버프 스위트를 이 상태에서 꺼버리면 얘가 중간에 리퀘스트를 잡아서 보낸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버프 스위트 끈 상태에서 얘를 그냥 냅둬버리면, 원복을 안 하면은 얘가 프록시가 없는데 프록시로만 리퀘스트를 보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안 돼요. 자, 버프 스위트를 껐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예. 껐다 그러면은 프록시를 원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원래대로. 예,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원래대로 꼭 돌려놔야 됩니다. 피들러는 자동으로 제가 프록시를 설정했다 빼는 거를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해요. 이해됐나요?